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 정당이 3% 봉쇄 조항은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헌재가 내린 오늘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소수 정당에서도 비례대표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우려는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서 빠르게 지지층을 확보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견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요. 이번 판결로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선택의 깊이 또한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극단주의가 민주주의 이름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걸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광주 전남 통합 논의와 함께 전남 동북권을 반도체 중심 국가전략 소재, 부품, 장비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여수 상공회의소 한문서 회장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뉴스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선거 뒤 출범할 초광역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일단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늘 5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좀 특별법 발의까지 미뤄지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일부 조문에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서 연기가 됐는데요. 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를 거쳐 법안을 대부분 마련했지만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쟁점은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으로 광주와 전남이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조문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보통 교부세와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교부금이거든요. 예. 광주가 제시한 안 같은 경우는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2를 통합특별교부금으로 산정을 해서 이를 특별시에 일괄 교부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네. 반면 전남은 통합특별교부금 규모를 상향을 하는 대신 일부는 특별시에 그리고 일부는 지역에 있는 해당 소속 시군구에 각각 배분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받게 되는 통합특별교부금의 총액뿐 아니라 이 돈을 특별시에 집중해서 몰아줄지 혹은 이 시군구까지 분산 배분을 할지를 놓고 구조적으로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광주 측은 통합 초기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서 집중 교부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면에 전남의 경우는 통합 이후 소외가 우려되는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배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이 밖에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도 주요 쟁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외에도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아직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합의할 사항들이 조금 남아서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특별법 내용의 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좀 포함됐다면서요? 네. 수정본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한다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됐습니다. 예. 법안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고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특별 공급주택을 제공을 합니다. 또 포괄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부처 이전과 함께 농협
중앙회 본부 이전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담은 거죠. 네. 이 법안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우선해서 농협중앙회 본부 주사무소를 특별시에 둔다 그렇게 적었는데요. 음. 본부 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 그런 목표도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특별법 관련해서 언제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죠. 이게 충청하고 통합특별법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 입법지원단에서 전남 광주 특별시 특별법을 검토한 뒤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또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는 다음 달 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경우에 전남 광주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예. 이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에 7월 1일 통합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다시 행정통합이 되는 거죠. 네. 또 주청사는 주청사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선출된 초대 특별시장 권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최종 발의 법안에 어떻게 담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학 통합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립순천대와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 통합대학이 개교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열린 교육부 대학통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심사를 다음 달 설명절 전에 마무리하자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하면 대학 대표총장 1명과 목포 순천 캠퍼스 총장 2명을 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그런 계획인데요. 두 대학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선박과 우주항공 등 특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AI 데이터 융합대학도 운영을 합니다. 네. 통합의대와 대학병원까지 유치하면 거점 국립대로 육성을 할 예정인데요. 두 대학이 통합을 하면 전국의 거점 국립대 중 8위 규모가 되는 겁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초안에도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해서 거점 국립대로 육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2027년에 개교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는 2028년 의대 신설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네,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2030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요것과는 의대와는 별개로 통합 대학은 내년에 개교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렇게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셧다운 리포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취재기까지 주 2회 출연 감사드립니다. 아, 네. 불러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한 내용 좀 들어볼 텐데 그제 저희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 여수 시민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아실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운영 중단이라고 떴는데 보니까 업체가 운영을 중단을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반적인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지난 1월 21일인데요. 그 국가철도공단 측이 이 해양 레일 바이크의 선로 일부를 잘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끊어버린 네, 거예요. 길을 레일바이크가 갈 끊었습니다. 수 있는 길을. 네, 그 예. 선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이크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레일바이크 수십 대가 이미 이제 운영을 멈춘 상태고요. 네. 이 입구 쪽에도 갈 수 없다. 운행을 멈추겠다라는 쇠고리로 잠겨 있고 매점도 닫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카페들이나 식당들이 또 운영을 멈춘 것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누가 잘랐다고요? 길을?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이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정부죠. 저희 이제 국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에서 국가에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그 레일바이크의 선로를 잘라버렸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 해양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원래 이 업체는 예. 2012년부터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 때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다가 2022년까지 약 10년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어요. 한 업체가 쭉 해왔습니까? 네, 한 업체가 쭉 해왔고 네. 그런데 이제 2022년까지 사실 이 부지 사용 계약이 국가철도공단과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이후로 더 사용을 해달라라고 업체 측은 주장을 했는데 예. 여수시가 이를 좀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부당하다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에 예.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작년부터는 진짜로 이 업체가 방을 빼야 되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일단 이 업체는 계속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공단 측이 안 되겠다 이거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행정 대집행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 내용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제로 그 선로를 잘라서 강제 운행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부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계속 운행을 좀 해왔던 이유는 뭡니까? 원래? 네, 일단은 이 업체는 불법 점유를 인정은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업체도 실제로 만나봤는데 예.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10년간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사서 여기에 조금 2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여수시에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여수시는 이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었죠. 그러니까 좀 억울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은 합법적으로 연장 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안을 제기를 했지만 여수시가 이거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수시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뭐 하나의 관광 콘텐츠인 만큼 운영을 계속 하게 해줄 법도 한데 더 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네, 여수시는 이 해당 국유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 있었어요. 업체가 그런데 계속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예. 공원 매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입자니까 방을 얼른 빼길 바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운행은 중단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남은 뭐 레일 바이크 같은 것들 다 철수를 하고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하는 수 일단은 없이. 네,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제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를 주고 이 시기 안까지 너희들 이거 다 철거를 해라. 예. 라고 말을 한 상황인데 예. 사실 시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요. 그 기간 내에 철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게 법적으로 또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여수시랑 업체랑 좀 갈등이 이미 깊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갈 때까지 간 것처럼 좀 들리는데 해결 가능성은 이게 좋게 해결될 가능성은 더 이상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 더 좀 난관이 있는데요. 예. 이 여수시가 이 땅에 아까 말했다시피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예. 근데 원래 이 부지는 이제 공원이었는데 예. 최근에 이 부지가 도 공모에 하나 선정이 됐었습니다. 네. 여수 11호 공원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도비로 전환시키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여수시에겐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 여기 안에 이 공원 사업 안에 레일 트레일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일 바이크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업이에요. 콘텐츠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콘텐츠가 시행이 되면은 이 업체가 분명히
항의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난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체가 행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맞서게 되면은 예. 이 공원 사업 역시도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거나 갈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가 봤었을 때 좀 타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일 트레일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 업체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하거나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네. 중간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수시도 업체도 이 방향을 공식적으로 열어두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여수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뭐 갈등을 해결하거나 레일트레일 사업의 이 업체를 함께 뭐 넣어줄 네네.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걸 밝힌 바는 없습니까? 네, 그런 의향은 전혀 듣지 못했고 일단 지금까지는 행정과 법대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원 안에 레일트레일 사업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공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예.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양 레일바이크의 운행 중단 소식부터 좀 들어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수 곡가산단의 LNG 발전소 건설 관련 내용도 좀 들어볼 텐데 발전소들이 이제 막 새로 지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반대 목소리에 제동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이게 어떤 용도로 지어지고 있는 발전소이며 또 지금 왜 이 시기에 새로 짓고 있는 건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지금 여수 산단이 전기를 어떻게 쓰냐면 석탄으로 거의 뭐 떼거나 뭐 원전으로 떼긴 하는데 이제 그 석탄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LNG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요. 예. LNG 화력 발전소는 예. LNG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뭐 석탄이나 이런 중유 발전보다는 이 오염 물질이나 좀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는 적고 그리고 필요할 때 빠르게 가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도 이 재생에너지보다는 덜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예.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이게 전환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 왔거든요. 전환기 에너지요. 네, 석탄과 뭐 친환경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이에 그 전환기적 에너지라고 LNG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당장 친환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 그 전에 저희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이 LNG가 어떤 좀 좀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발전소도 빠르게 지금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예. 지금 지역 산업 침체에 따라서 신규 플랫 공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맞아요. 뭐 토목이나 건설 그리고 운송 설비 모든 노동자들의 일감이 급감했기 때문에 예. 이 노동계는 이 LNG 발전소를 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좀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수에만. 지금 현재 여수에는 총 6개 6개 LNG 발전소가 건설 예정이에요. 근데 예. 아무래도 좀 많은 숫자긴 한데 이게 현재 다 인허가가 완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곳은 이미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지게 될 텐데 환경 단체가 일단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네, 방금 말했다시피 이 여수 산단에 계획된 LNG 발전소가 2.6기가와트예요. 2.6기가와트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원전 2기 분량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한 번 지어지면 결국 수십 년간 운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한 번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LNG가 물론 뭐 석탄보다는 탄소 배출이 적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유해가스 배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기오염,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탄소 중립과 저희 이제 뭐 아리백 산단 만들려고 정부 차원에서 뭐 그리고 전남도 차원에서 막 여수 산단을 노력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흐름과도 조금 맞지 않는 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6기가와트급 발전소가 이제 들어온다 여수에 예. 그러면은 뭐 재생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역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때 LNG 발전소는 너무 단기적인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렵고 어찌 보면 환경 오염에 민감한 시기에 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결정을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됐을 부분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LNG 발전소가 최근에 급하게 나온 안은 아닙니다. 이게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너무 크고 예. 또 이 기업마다 너무 치솟아버린 산업용 전기세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자가용으로나마 또 남은 거는 또 팔려고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당장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 석탄 발전 축소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의 대안으로 기업들도 LNG를 선택을 한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도 거의 완료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주민 동의 이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일단 노동자들은 당장 이거라도 일자리를 좀 달라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플랜트 조합원 수가 작년에 2,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원래는 한 9,000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조합원들 수가 없는 걸로 고용 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네, 고용 절벽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여수 플랜트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디가 있냐면 저기 울산에 가 있거든요. 근데 울산 그 샤인 프로젝트 공사가 올해 상반기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 3,000명 정도 인력이 다시 여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할 일자리가 없잖아요. 지금보다 더 큰 이제 고용 절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 당장 우리가 이제 생계 먹고 살 난이 게 없으니까 하니까 LNG 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LNG 발전소 건립이 근본적인 해법이 당장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뭐 LNG 발전소 건설 요구가 어떤 배경으로 나타났는지는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LNG 발전소 건립이 여수 산단 침체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자리 효과도 분명히 건설 기간에 한정돼 있을 거고 짓는 도중에 네, 그렇습니다. 가동 이후에는 또 그렇게 고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산단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당장의 고용 공백을 메우는 임시적인 대응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 논의가 여수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일자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에 맞춰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광역지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에 이 전남 동부권을 소부장 제조 권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한문서 회장과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한문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행정통합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권역으로 이 특별법의 명문화를 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건의가 나온 배경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행정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뭐 청사 이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부권에서 어떤 관여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우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석유화학 산업 어떤 이론에서 힘드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 산업 전략을 좀 안성시켜 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드린 거고 예. 특히 이제 전남 동부권은 이미 대한민국의 제조의 핵심 기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국가산단이 국내 석유화학 생산의 거점 한 50%를 지금 여수 국가산단이 책임지고 있고요. 강양제철소 같은 경우도 뭐 단일 제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산 한 2,100만 톤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네. 또 특히 뭐 여수 강양항 여기는 연간 뭐
물동량만 하더라도 많게는 한 3억 톤 정도의 어떤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수출의 어떤 핵심 항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남 동부 건 이미 이제 에너지라든가 또 뭐 소재, 항만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제조 어떤 기반의 어떤 근역이기 때문에 강주 전남 이제 어차피 이렇게 통합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네. 우리 지역이 국가 산업 어떤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특히 이제 제조 분야, 소부장 측면에서 역할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좀 규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자라는 예. 어떤 취지에서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맞춰서 사실 새로운 산업으로 이 소부장 제조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 여수 국가산단 또 율촌산단, 광양산단이 밀집해 있어서 소부장 제조 권역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면 왜 이 권역이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좀 애석하게 생각한 게 석유화학이든 철강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기초 공급지로서의 어떤 역할만 해오고 예. 그동안 소부장, 소재 부품 어떤 장비 이런 2차 제조 공정 어떤 이런 공장들이 네.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인식을 같이 했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여수 광양 그동안에 뭐 석유화학 기초 원료라든가 철강 슬래브 후판, 대규모 에너지 유틸리티 등 이런 안정적으로 사실 공급을 하면서 예.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을 떠받쳐 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예. 대부분 우리 지금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이 대기업의 어떤 석유화학 철강 빼면은 다 하청, 하도, 건설, 납품, 용역 이런 위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 석유화학이 지금 뭐 어렵다 보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경쟁력이 안 된다. 일본처럼 석유화학의 어떤 산업 재편 이후에 예. 일본은 기본 뭐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네. 소재 부품 이런 공장들이 제조 공장들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에서 석유화학 산업 재편이 성공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약해서 양이 이렇게 통합할 바에는 예. 우리가 먹거리, 산업 이런 부분이라도 세계 시가 한 몫을 내자. 예.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양이 우리가 통합할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예. 제대로 우리가 크게 요구를 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율촌 산단과 여수 국가 산단 그리고 광양 산단 아울러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공간이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이런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잘 안 됐단 말이죠, 소부장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산업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잘 안 됐던 게 그동안은? 큰 것보다도 이제 예. 저희들이 그 투자를 게을리한 거죠. 이런 분야 쪽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지역의 사람도 큰 돈 투자하지 않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쉽게 하청이나 하도급이라든가 뭐 부품을 사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돈을 버니까 사실 어떤 투자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못했던 걸로 저는 보고 이런 부분들이 예. 정부 어떤 정책적이든 예. 또 정치적인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인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죠. 예. 아까 잠깐 반도체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부장을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전에 소부장 제조 권역의 구체적인 입지, 국가산단, 율촌산단, 광양산단이 밀접해 있는 이 지역에 어디다가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위치 저는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율촌 1산단, 2산단, 예. 3산단까지 아우르고 그리고 이제 광양의 세풍, 순천의 인근의 해룡산단까지 아울러서 예. 총 보게 되면 900만 평 이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율촌의 3산단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전설도 투기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제조 기반의 어떤 그
그 특화 단지를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900만 평은 그 일대를 다 합쳐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일 예, 텐데 아울러서. 지금 거기 기업들이 쫙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일산당 같은 경우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예. 거대하게 한번 크게 한번 보자. 또 거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짜투리 땅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총 가용 면적이 예. 한 96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이 세계 도시가 같이 한번 이 산업의 어떤 지도를 새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수, 순천, 강양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부장 어떻게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반도체 어떤 핵심인데요. 예. 이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략 필수적인 후방 소부장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를 특히,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식각제라든가 세정제 또 뭐 감광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의 스페셜티 이런 학분야 이런 예. 부분에서도 우리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원료를 다루고 있고요. 예. 또 제철 같은 경우 철강 슬래그 어떤 기반의 고순도 어떤 소재도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뭐 산업용 가스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이 우리 율촌 일대 그리고 강양 세풍까지 회룡 산단까지 아울러서 세계 도시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예. 충분히 좀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유치를 했을 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제조업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렇죠. 이제 이 석유화학 지금 기업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더 나쁘지 않게끔 정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이 더 이제 중동 어떤 그 기업 중동에서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어떤 새로운 어떤 공장들이 쏟아질 텐데 예. 과연 우리 지금 석유화학이 현재 이 상태에서 경쟁력 있게 옛날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기라는 위해서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반의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예. 그게 요즘 뭐 사실 반도체 가지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다시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못 가져오더라도 그 아래 단계인 소부장 이런 어떤 제조 기반의 예. 이 특화 단지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특히 예. 미래 산업의 어떤 먹거리로 끌어오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좀 궁금한 게요. 이 석유화학 산단을 어떻게 이제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뭐 스페셜티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대응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다른 결의 대응 방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럼 기존에 있던 산업들은 어떡합니까 이거는? 기존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험용 공장들이 이제 돌아가고요. 예. 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뭐 석유화학 기업이 어렵다 하니까 예.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고부가치 스페셜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정된 거거든요. 한정된 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스페셜티는 그야말로 스페셜티입니다. 양이 뭐 거대 어떤 공장을 지어가지고 예. 고부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23년 동안 하더라도 예. 국가산단의 주요 몇 개 기업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9조 정도 났어요. 스페셜티 가지고 9조 정도 어떤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소규모 전체 우리 영업이익의 9조에 하면은 뭐 사실 저희는 뭐 10%도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현재 이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기업이 어려운 걸 다 방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어. 유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이 석유화학 산업들을 최대한 보호해 가면서 예.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부장 제조 권역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에 꼭 담아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 사업은 이제 법에 당기고 또 이제 계획적으로 굳어져야지 예. 우리가 예산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명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정책의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빠질 경우에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은 구조적으로 제5차 이제 우리 산업 집자가 활성화했던 기본 계획이라든가 국가 예. 첨단 전략 산업 지정 또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 이런 이제 공모들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른 도시에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에 통합하는 어떤 마당에 우리 세계 시는 동부권의 어떤 최고 혜택 발생이 뭐냐? 저는 이제 산업으로 보고 있기 산업.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크게 정부한테 건의해서 이번에 특별법에 명시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 상위가 특히 이제 순천, 강양 상위까지 합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강양 상공에서 좀 이유가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수하고 우리 순천 상위가 예. 건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예. 부처에 이렇게 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통합되고 특별법이 나오는 이 기회에 좀 확실히 챙겨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순천과 이제 같이 해야겠다고 건의를 하신 건 회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먼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알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천소처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강양도 실무자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예. 준비를 했었는데 예. 이제 마지막에 강양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건의를 하셨고 전달은 되는데 이게 담길지 안 담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아직 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예, 저희들은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 이제 양시의 어떤 이제 우리 시장님들이 예.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들려오는 거 없습니까? 근데 우리 여수시는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어떤 예.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6월에 예. 소부장 특화 단지를 우리 산업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어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요, 이 3기 소부장 특화 단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도 2차 전지 소부장 특화 단지 용역까지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여수 순천 상위가 주장하고 있는 요 루트랑은 이건 다른 부분입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죠. 저희는 이제 반도체 부분을 좀 예. 부각을 시킨 거고 예.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지금 뭐 일산단 쪽에 많이 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그리고 또 강양에서 특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그 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예. 우리는 통 크게 반도체 중심 또 많게는 뭐 우리가 AI 로봇 또 우주 방산 이런 부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 소재 부품 여러 가지 어떤 소부장 관련된 어떤 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크게 같이 어울려서 네. 이제 우리 어떤 영역을 넓혀가자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이건 같이 이렇게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남도 차원에서 함께 좀 논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전남도와 논의를 통해서 함께 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상위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도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 얘기한 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우리 도에서 특히 동부권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 동안에 우리 전남도의 우리 경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차지한 어떤 비중을 보더라도 예. 저희들이 어떤 목소리를 저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라고 반드시 하면 어쨌든 우리 기업, 동부권의 산업, 동부권의 어떤 목소리를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이 차에 저희들은 좀 더 이 석유화학 산업 또 철강 이 부분도 사실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체 산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남 동부권에 놓여 있다. 여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부 어떤 그 정책을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와 순천 상위에서는 이번 건의한 요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겨서 이번 기회에 좀 여수 산단의 위기까지 같이 좀 해결을 잘 해보자라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왕이 이제 통합하는 어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청회도 뭐 지금 최근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고 있는 중이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합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다 지금 뭐 어떻겠어요? 뭐 이해서 하자는데 지금 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따라오는 어떤 입장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빨리 순발력 있게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계시는 미리 어떤 먹거리 쪽으로 좀 챙겨보자는 저희 어떤 그
생각이고 또 우리 여수 상인은 또 우리 특히나 우리 석유화학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석유화학 하나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쳐다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세대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예.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회장님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었는데 지금 전체 분위기가 뭐 통합하자는 어떤 분위기인데 한 분이 혼자서 뭐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은 반대이십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양이 이제 통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좋은 방향에서 강주와 전남이 또 전남과 강주가 잘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아 여사님, 이진호야. 어제 김건희 여사 형사재판 1심 결과 보셨어요? 아마 봤지. 판결문 보니까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하던데요. 대한민국 헌정사 재판서 대통령을 지냈던 부부가 똑같이 실형을 받은 것도 처음이여. 나가 세상 살다 별거를 다 보고 있어. 아니 검사 15년 구형보다 상당히 낫더라고요. 1년 어이. 8개월 선고됐잖아요. 군께 이 그래프 목걸이는 몰수를 해불고 뭐 추징금이 1281만 5천 원이라든가. 가만 보자. 이거 통일교 청탁이랑 금품 수수가 유죄인 거죠? 그렇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일 크게 받던 거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것이 다 무죄요. 계좌는 쓰였는데 시세 조정에 이용될 가능성은 뭐 인식을 했을 수는 있지만 공범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니 뭐 알았을 순 있는데 알았지만 같이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니까 말이다. 그 샤넬 백도 2개를 받았는데 그중 1개는 죄 없다고 빼불고 또 그라프 목걸이 가정 한 8천만 원을 금품 수수해갖고 요거는 유죄도만. 온전히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써불었다고. 거기다가 통일교한테 청탁받으면서 그랬다고 그 판사가 뭐라 해쌌더라. 뭐 거미볼로 화이불치. 이번에 그냥 사회지도층 품격 증명 좀 제대로 해주시지. 아니 처벌도 너무 검소한 것 같아요. 그게 말이다. 잠깐만, 그럼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인데 무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한숨만 나온다. 그 변호인 단서 그 이번 판결문을 증거로 딱 내놓지 않겠냐. 봐라 너가 죄 없다고 안 했냐. 우리도 무죄 주라 요러고째. 그 이번에 선고 끝나고 한번 봐봐라. 그 특검이 정치적 수사다 입법 수사다 책임져라 하면서 요 피해자처럼 굴더라 요 말이요. 큰 의혹은 다 무죄고 그나마 유죄 판결 받은 혐의도 형량은 낮고. 그래도 말이요 그 범죄 혐의 상당수가 무죄라고는 해도 징역이 선고돼버렸다 요 말이요. 최초에 이름 올리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왜요? 그 임금님도 사라져불고 의자에 앉은 것도 처음 아니냐. 남편은 꺼다 놓은 허수아비 마냥 세워놓고 감나라 배나라 한 영부인도 처음이고. 그러네. 아니 근데 수사할 때는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하다가 판결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인정 안 되고 저건 증거가 부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 아니오. 죄가 있고 없고 이전에 아니 왜 우리하고 기준이 다른 것 같냐 요거제. 초코파이 커피 사건 한번 봐봐라.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인정사정 안 봐주고 칼같이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찌 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없이 아량을 베풀어. 물론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만 국민 법 감정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지난번 초코파이 하나 회사 탕비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고 유죄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 재수생 사건 아시죠? 이제 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물건 고른다고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꺼내놓고 까문 거 불고
봉투 가정 다 계산을 했는데도 까까 하나 안 찍고 나왔다고 저기 걸려버렸다더라. 그러니까 무인 점포에서 실수로 바코드 하나 안 찍고 그냥 나왔다가 절도죄 적용됐잖아요. 예. 아니 죄가 가벼워서 재판에는 안 넘겨졌긴 했는데 1,500원 결제 누락이 이유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코파이 소액 결제 하나인 고의 따지고 김건희 억 단위 이런 수수 사건에는 공모를 입증 못했다고 무죄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생각 안 되겠어요? 아,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결국 크게 안 다친다 이런 인식이 굳을까봐 무서워요. 나가 일하는 일터에서 과자 한 개만 훔쳐도 1g도 정확히 재는디 어떤 사건들은 올려놓으면 자꾸만 가벼워져. 이 법 저울이 수리하는 데가 있으면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맡겨야 될 예. 것 같아. 무게 감지 센서가 있는가, 신분, 뭐 어디 살고 영향력이 있고 요러는 그 외부 환경이 싹 감지가 되면 죄의 무게가 달라져 버려. 검찰에선 항소한다던데 다음 재판 뉴스 나와도 반응이 이미 정해져 있겠어요. 또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재판정 저울을 사람 급수를 재는 게 아니고 사건을 재는 거요. 그래도 진호야, 저울이 고장 났다고 우리 가정 눈을 감아보면 안 돼.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그 저울질하는 양반들도 국민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야. 항소심 볼 때 진짜로 사람 말고 죄 무게만 제대로 재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9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